자, 우리 내려받으시면 SQL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SQL. 자, 이것 좀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QL은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질의한다. 그렇죠? 언어다.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SQL이라 불러요. 자, 우리 SQL은 정의, 조작, 조회, 제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좀 작게 하자면 조회는 제거하고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밑에 가서 다시 얘기해 볼 건데 조작 안에 조회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자, 이 SQL은 국제 표준 언어예요. ISO에서 표준으로 지정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라클을 배우면 MySQL도 비슷하고 포스트그레SQL도 비슷하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비슷한 SQL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 왜냐하면 MySQL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하다. 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CRUD라는 거 가지고 있는데 CRUD는 이제 여기 지금 조작어에 해당합니다. 조작어.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등록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자, 이런 등록, 조회, 수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정의.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등록, 조회, 수정, 삭제를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자, 요렇게 DCL 아니라 TCL인데 아까 잘못 얘기했네. 자, 여기 오면 자,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있고요. 정의. 자, 이 정의하는 말 중에는 create, alter, drop, truncat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워볼 것은 요 create를 배워볼 거고요. 보통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거나 뷰를 만들거나 인덱스를 만들어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다? 제가 이렇게 엑셀이랑 똑같다 그랬어야죠. 엑셀처럼 자, 여기다가 뭐 아이디, 이름, 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DML로 이렇게 쭈르르륵 넣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테이블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구조화. 자, 요 스키마 안에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이런 테이블들이 자,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것, 수정하는 것, 삭제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만드는 것, 수정하는 것, 삭제하는 것. 자, 나머지 트렁케이트도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DML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조작어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manipulation 뭐 이렇게 하네요. manipulation, data, manipulation, language. 자, 여기서 우리가 DML이라고 하고 insert, update, delete처럼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등록된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등록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질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우리가 이제 iOS죠. iOS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DML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자꾸 합쳐서를 얘기하는 이유가 기사에서는 우리가 기사 시험이죠. 정보 처리 기사 또는 산업 기사에서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DML로 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TCL.
자, TCL은 우리가 등록을 하고 나면 자, 우리가 커밋이라는 지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등록, 수정, 삭제, 등록, 수정, 삭제 막 이렇게 하다가 자, 내가 이 지점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오류가 생겼어. 자, 오류가 생겼어.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자, 이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자, 이럴 때 우리가 커밋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커밋. 자, 커밋. 자, 되돌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코밋 지점으로 롤백이라는 명령어로 되돌릴 수 있어요. 롤백. 이렇게 롤백.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등록, 수정 뭐 하다가 자, 어떤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커밋 지점으로 내가 이렇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여기다가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여기 세이브 포인트로 너는 A 세이브 포인트, B 세이브 포인트, C 세이브 포인트, D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해서 오류가 뜨면 B로 이동하다거나 오류가 뜨면 A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이브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트랜잭션. 자, 우리가 일관되게 데이터가 되다가 오류가 뜨면 문제가 되니까 일관적이지 않게 되는 것을 처리하는,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 부르고요. 이 트랜잭션 랭귀지로 TCL 이렇게 불려요. TCL. 그래서 commit, rollback, save point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CL. DCL 아까 얘기했던 자, 사용자의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사용자를 만들고 권한을 줘볼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DCL이라 불러요.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DDL, 그 다음에 사용자를 만들고 권한을 주는 거는 DCL. 자, 이 친구도 create가 있어요. 자, 유저를 만들 때 create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create라고 하면 테이블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는 뷰 인덱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트, 리보크 이런 것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CL, TCL, DQL, DML, DDL이고요. 뭐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를 자동으로 조금씩 알면 되니까 암기는 하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구분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elect가 DML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디서는 여기 iOS 표준에서는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SQL을 배웠는데 자,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볼 거예요. 유저부터 만들어야 돼서 자, create 유저로 와서 자, 우리가 일단은 SQL 플러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SQL 플러스. 요거는 뭐냐면 오라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은 오라클에다가 디리어 방금 배웠던 SQL을 직접 할 수 있어요. SQL 뭐 DDL도 할 수 있고요, DML도 할 수 있고요, DCL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CL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언어들을 우리가 랭귀지를 쓰는 거였죠. 접속을 해서. 자, 근데 접속을 할 때 방법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내부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뭘 쓰면? SQL 플러스를. 자, 그래서 자, 다시 문자열로 읽어보면 뭐예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명령줄 클라이언트 도구. 여러분들이 SQL을 관리 명령 실행할 수 있어요. 접속해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접속해서. 자, 그래서 SQL 플러스고요. 자, 요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걸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웹스톰에서 한다. 웹스톰. 자, 웹스톰에서 한다 그러면 SQL 플러스를 안 쓰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자바로 접속하니까 자바로 직접 명령을 날리는 거예요. 자바로 SQL 플러스를 안 쓰고 웹스톰에 지금 우리가 스키마 열어서 하고 있죠. DB 스키마. 자, 이걸 하는 거는 SQL 플러스를 쓰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둘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둘 다. 자, 중요한 건 일단은 하기 전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CDB가 있고 PDB가 있어요. 어디에는? 오라클에는. 자, 우리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그죠? 컨테이너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CDB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러블. 자,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이제 알고만 있었는데 요거 뜻을 좀 한번 물어볼게요. 플러그 간 플러거블이군요. 플러그 간에. 자, 플러거블 이렇게 되나요? 한번 시켜볼까? 플러거블 이러네요. 플러거블. 저는 이제 플러거블 이렇게 부를게요. 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예요.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그럼 두 개가 차이가 뭐냐? 자, 오라클은 요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자, 요 전체를 관장하는 컨테이너야. 전체. 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눈 이유는 뭐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곳에서 데이터 전체를 관리하는 이것을 침범하지 않도록 구분을 지은 거예요. 자, 구분을. 자, 이 친구는 중요하고 이 친구는 중요하긴 하지만 오라클 전체로 관장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PDB, CDB라고 부르고요. 자, 비유는 이렇게 드러내야죠. 아파트가 있다면 개별 세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였죠. 아파트와 개별 세대. 자, 만약 내가 CDB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꼭 C#을 붙여야 돼요. C#. 자, 근데 우리 여기서 계정을 안 만들 거니까 자, C#은 붙일 필요는 없고요. 이걸 만든다는 건 뭐예요? 관리자 계정이라는 거겠죠. 관리자 계정. 자, 우리는 관리자 계정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계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계정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내 컴퓨터에 SQL 플러스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 sys로 해도 되고, 시스템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 우리는 오라클이죠. 오라클. 하고. 자, 여기 골뱅이는 뭐예요? 주소. 자, 주소. 어디에? 내 컴퓨터 안에. 1521에. 자, 지금 우리, 누구더라? 현태씨. 현태씨는 지금, 그죠. 요게 지금 1521을 누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3000번. 그리고, 지금 요게 중요한데, 자, 요거. PDB인데, X의 PDB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건 뭐예요? 아까 제가 PDB가 있는데, 1이라고 하는 PDB가 처음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접속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요걸 쓰게 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요걸 안 쓰면, 지금 밑에 부분 안 쓰고 있죠? 안 쓰면 관리자 권한이 아닌 것. 근데 처음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유저를 생성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만들 거예요. 유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as sysdba. 시스템? 자, 이 DBA는 DB를 관리하는 개발자를 얘기해요. DBA는 DB를 관리하는 개발자, 시스템을 관리하는 DBA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접속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PDB로 접속 안 하고 그냥 접속했다 그러면 PDB로 접속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alter session set container xe PDBA PDB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볼 거고요.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계정 만드는 것 좀 볼게요. 자, 계정 만드실 때 create고요. user예요. 자, 여기까지가 계정 생성이고요. 요건 이름. 자, 요건 이름.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는 identified by. 비밀번호. 그리고 직접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는데, 요거는 생략해도 돼요. 요거는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지정해야 될 게 이렇게 있어요. 지정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Default Table Space User. 자, 보면 기본으로 저장할 기본 공간. 자, 내가 테이블이랑 인덱스 등을 저장할 기본 공간을 유저라고 하는 우리 아까 그 오라클에는
여러 테이블들이 있는데 유저라는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 계정의 기본 정보들을 저장하겠다라는 거고요. 기본.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 자, 여기 이 유저라는 계정을 만들면, 유저라는 계정. 자, 오라클은, 자, 이거 중요한 건데, 오라클은 스키마를 만들어요. 유저를 만드는 동시에 스키마를 만들어서 이 스키마를 유저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자, 또는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유저가 스키마이기도 해요. 자, 유저 자체가 스키마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M 유저 나갔죠? M 유저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면 M 유저라는 스키마가 만들어져요. 자, 스키마는 뭐 하는 곳이다? 여기다 테이블을 이렇게 저장하고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곳을 우리가 스키마라 불러요. 스키마. 그래서 오라클은 유저가 스키마예요. 유저가 스키마. 자, 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M 유저라는 계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할게요. 자,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은 똑같은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어요. 똑같은 이름의 스키마. M 유저겠죠?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배정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배정을. 그럼 M 유저는, 자, 여기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유저만 이 스키마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M 유저를 만들었다. M 유저 스키마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 유저 스키마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내가 조회한 내역을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정렬을 시킬 수 있거나, 또는 뭐 검색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것의 평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계산이 들어가요. 연산이 들어가요. 정확히는.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을 할 공간이 필요하대요. 연산을 할 공간. 자, 이때 연산을 할 공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temporary table space. table space는 테이블 공간이죠. temp라고 하는 임시 공간을 줘서 내가 정렬을 하거나 해시를 하거나 할 때, 연산을 할 때 작업 공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걔는 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작업에 공간을 줄 건데, 여기다가 메모리를 줄 수 있어요. 넌 10메가만 줘. 10메가만 해. 20메가만 해. 30메가만 해. 이렇게 공간을 줄 수 있는데, 마지막 옵션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유저스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제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요 세 가지는 옵션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우리가 유저라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쓸 거다. 그 다음에 임시 공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저스에,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제한을 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주지 않았어요. 그쵸? unlimited. 자, unlimited로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쭈르륵 내려봐 본데, 이거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우리가 이제 alter라는 것은 변경이에요. 변경. create는 뭐예요? 생성. 변경, 생성을 하실 수 있어요. 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명령어고요. alter user고요. 그 다음에 identified by, 요거의 비밀번호 이걸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보면 느낌표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계정이 생기면 우리가 처음에 접속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저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비밀번호, 우리가 계정 만든 걸로 비밀번호를 접속할 수 있고요. 자, 만약 내가 접속이 이미 돼 있다. 자, 접속이 이미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con이라고 하는, 여기 없나? 여기 없네요. 자, 내가 이미 접속이 돼 있으면 내가 이제 con이라고 하는, connection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M 유저에 접속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 자, 유저 이름에 비밀번호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껐다가 킬 수도 있고, 바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계정이 있으면 계정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자, 권한이 없는 계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어떤 권한이 있나 볼게요. 어떤 권한? 일단 접속을 막을 수 있어요. 접속을 아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 접속 권한을 안 주면 접속을 못 해요. 그 접속 못하는 권한은 필요가 없죠, 아예. 그렇죠? 그래서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가상 테이블이라 불러요. 테이블의 가상 형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인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여러 형태의 조인이라든가 조회가 좀 복잡할 때 미리 그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뷰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라는 거는 뭐냐면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번호.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대학교가 번호가 이렇다 그랬죠? A 640031 이렇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대학교에 학생이 들어올 때마다 한 명씩 1, 2, 3, 4, 5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몇 번째 학생인 거예요? 31번째 학생인 거예요. 제 이름이 최 씨라서 저희가 34명이었는데 최 씨가 뒤에서 31번째인 거죠. 자,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각자한테. 고유번호. 그렇죠? 이때 우리가 시퀀스를 줍니다. 근데 이제 시퀀스에서 우리가 요 앞에 요걸 쓸 수도 있는데 없이, 그쵸? 없이 그냥 1부터 이렇게 매겨도 이건 고유번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시퀀스는 우리가 번호를 자동 증가시키는데 보통 고유번호한테 먹이기 씁니다. 고유번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함수를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함수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함수.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시스템 권한이라 부르고요. 시스템 권한.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쵸? 접속 못하면 안 되고, 테이블만 만들어줘. 좀 그렇고, 그쵸? 뷰도 필요하고, 시퀀스도, 프로시저도 다 필요해 보여요. 이건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엄청 작게 내가 셀렉트만 하거나, 이거 DML이라고 하는데, 조회만 하거나, 또는 삽입만 하거나 업데이트만 하거나 딜리트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객체 하나하나한테 우리가 테이블 하나하나한테 권한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객체 권한이라 불러요. 객체 권한.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주기 힘들잖아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지금 M 유저한테 접속할 권한, 테이블을 만들 권한, 뷰를 만들 권한을 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만든 것들을 조회하거나 등록할 권한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앱 유저는 이런 만들 권한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회할 권한이 따라와요. 그래서 줄 필요 없고, 자, 만약에 자, 우리가 employee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employee. 자, 그러면 지금 앱 유저 안에 죄송해요. 자, 잘못 생각했어요. 자, 여기 지금 HR이라고 하는 계정에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게 앱 유저가 있고, 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앱 유저라는 스키마가 있고, 여기 HR이라고 하는 유저가 또 있네요. 자, 이 친구한테, 자, 테이블 중에 employee가 있어요. employee. 그러면 이 친구가 HR에 있는 테이블에 employee에 조회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조회하거나 등록할 권한. 자, 이 친구는 자, 내가 만든 테이블들한테는 다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내가 남의 것에 테이블을 조회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주셔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스키마 점 테이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한을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주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커넥트 또는 리소스나 주면 세션 테이블 뷰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요것들이 한꺼번에 쭉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슈퍼 권한을 주고 싶다. 누구처럼? 시스템처럼. 그러면 DBA 이렇게 주면 완전히 슈퍼 권한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대신에 어떤 게 줄 수 있어요? connect. 그렇죠? 그 다음에 resource. 이런 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resource. 자, 만약에 이런 거 주기 싫다. 난 전체 슈퍼건을 주고 싶다. 그러면 DBA. 이렇게 주면 됩니다. DBA.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롤을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접속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콘솔 창 이렇게 열어서 실행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실행해도 되고, 자, 오늘은 접속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접속을. 자, 여러분들이 이제 SQL 플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컨테이너에 직접 접속을 할 거예요. 자, 컨테이너에 직접 접속을 하시려면, 직접 접속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터미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터미널. 그 다음에 도커, 자, 똑같은데, 자, 도커 GUI를 지원해줘요. GUI. 자, 여기서 내가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컨테이너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컨테이너는 오라클이 설치된 컨테이너겠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커 GUI. 자, 잘 안 쓰니까, 조금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오셔서 도커 열어서. 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어제 우리가 이걸로 기준으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컨테이너. 지금 보면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스타트 누르면 실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컨테이너가 실행이 된 거예요. 자, 실행이 된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런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컨테이너에. 잠시만요. 자,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게 있었는데, 자, 아마 요 오픈인 터미널일 것 같아요. 오픈인 터미널. 여기 보면 점 3개가 있죠? 자, 오픈인 터미널.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요거.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다가 들어간 거냐? 이 컨테이너에 접속을 한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자, 이 컴퓨터가 있으면. 자, 이 컨테이너는 리눅스고요. 아이고. 자, 리눅스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자, 우리가 리눅스는 GUI를 지원을 안 해요. GUI를 지원 안 해서. 자, 누구를 띄웠냐? 배시라고 하는 터미널 어플을 띄운 거예요. 터미널 어플. 자, 우리가 맨날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띄우잖아요. 터미널. 자, 이렇게 터미널을 띄우죠? 요 어플 중에 배시라고 하는 기본 어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본 어플을 띄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한 거예요. 자, 접속을 한 건데, 내가 이제 여기서 누구를 SQL 플러스를 실행할 거예요. SQL 플러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SQL 플러스가 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실행할 때 시스템 계정에 비밀번호를 오라클로 줬기 때문에 시스템 오라클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접속이 돼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도커 GUI를 이용해서 배시 터미널을 열고 실행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그림으로 그린 이렇게 접속을 한 거죠. 그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한 겁니다. 자, 종료하는 방법은 EXIT예요. EXIT. 그러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클리어가 될까요? 자, 됐죠. 자, 여기 SQL 플러스를 접속하는 또 다른 방법은 SQL 플러스인데, 여기서 바로 계정 비밀번호 이렇게 치고 접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정 비밀번호. 자, 이렇게 하면 접속이 바로 되죠. 바로 됩니다. 자, EXIT.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자, 또 클리어하고 자, 접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속 연습 조금만 더 키울까요? 자, 우리가 또 SQL 플러스로 접속을 할 건데 자, EXIT 해야 나갈 수 있어요. EXIT 안 하고 자꾸 따라할 수 없어요. EXIT 하세요. 자, 또 접속을 할 건데 자, sys라는 계정이 있어요. sys. 자,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계정 권한이 많은 계정, 그러니까 슈퍼 계정이라고 부르죠. 자, 이 친구고요. 똑같이 우리가 처음 지정한 비밀번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처음 지정했다는 게 뭐죠? 자, 처음 지정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커 런 할 때, 이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옵션으로 오라클 DB라는 거 줬어요. 그러니까 따라 쓰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오라클 이렇게 비밀번호를 줬단 말이에요. 이 비밀번호가 오라클의 비밀번호입니다. 아까 시스랑 시스템이랑 다시 접속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SQL 플러스에 시스에 오라클이 되겠죠, 그쵸? 자, 자, 지금 보니까 시스가 안 지정된 것 같아. 그런가? 자, 한번 시스하고 엔터만 쳐볼게요. 아니구나. 그쵸?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안 된 게 아니라, 자, 보면 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속하실 때 as sysdba라고 꼭 붙이셔야 돼요. as sysdba. 그쵸? 여기 지금 알려주고 있죠? 또는 as sysoffer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보통 as sysdba 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오류를 띄우고 자, 종료시키고 자, 클리어 할게요. 클리어. 자, 어떻게 해야 된다? SQL 플러스를 할 건데, sys로 접속을 할 건데, 자, 이 친구는 꼭 뒤에다가 as sys dba 이렇게 붙이셔야 된대요. 그래야 접속이 된대요. 슈퍼 권한이고 모든 것들을 수정할 거니까. 자, 되나 볼게요.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속 연습을 해봤어요. 접속 연습. 여기서 이제 계정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정을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냥 해보죠. 그쵸? 자, 여기 와서, 자, 조금 내렸으면 좋겠어서, 조금 내릴 수가 없겠네. 얘는 클리어가 없거든요. 클리어가 없어였죠?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예요. 자, 저는 이제 대문자로 쓰고 있는데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크리에이트 유저예요. 자,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대소문자 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거는, 테스트 유저 해볼게요. 테스트 유저. 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테스트 유저. 자, 비밀번호는 identified예요. 자, 1, 2, 3, 4 해볼게요. 1, 2, 3, 4.
자,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계정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오류가 떴네요. 자, 지금 현재 위로 가기가 안 먹혀요. 위로 가기가 안 막혀서 지금 제가 다시 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보자. 일반적인 롤의 이름이 아니래요. 그렇죠? 일반적인 롤의 이름이 아니다. 자,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접속한 게 어디기 때문일까요? CDB이기 때문이야. CDB.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처음에 접속할 때 접속할 DB를 안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CDB,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show con name이에요. con name. 자, 지금 현재 CDB래요. 보이세요? CDB. 자, CDB에서는 이름을 쓰실 때 C 샵샵을 붙이셔야 돼요. 샵샵.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똑같이 create user인데 테스트 유저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다가 아이고. 자, 뒤로 가기가 안 되네. 앞에다가 지우고 다시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C 대문자 C 할게요. 샵샵을 붙여야 된대요. 좀 귀찮지만.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테스트 유저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였죠. 빼기를. 근데 이제 저는 빼기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언더스코어로 합시다. 그죠? 테스트 유저.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identified가 되겠죠. by 1, 2, 3, 4. 자, 엔터를 치면, 세미콜론 안 찍었네요. 세미콜론. 실행 단위가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하고 엔터 치면, 자,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친구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C# 서버인 이유는 뭐다? 우리 위치가 CDB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CDB. 자, 그래서 자, 접속을 할 거예요. 자, 누구로? C# 테스트 유저 1, 2, 3, 4. 자, 지금 보면 오류가 떴어요. 죠 자, 여기 지금 명령어가 con이 아니라 connect네요. 죄송해요. 지금 MySQL은 제가 헷갈렸는데, 자, connect였네요. connect. 자, connect C 샵샵. 여러 개를 배우면 자꾸 이런 게 헷갈립니다. 테스트 유저 1, 2, 3, 4.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안 되네요. 그쵸? 자, 안 되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나가서 한번 접속을 해볼 건데, 아마도 지금 현재 접속 권한을 안 줘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뒤쪽에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거다라고 안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죠 커넥트인데, 자, 제가 이제 접속 권한을 안 줬죠. C 샵샵 테스트 유저의 1, 2, 3, 4인데, 자, 어디에? 로컬 호스트에 접속할 거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어디에? 1521. 1521에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PDB면 PDB1 그렇죠? CDB면 CDB1 이런 식으로 쓰셔야 규칙에 맞대요. 자, 이게 정상적인 규칙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썼는데도 안 되면 이 친구는 접속 권한이 자, 없는 거겠죠. 그쵸? 아니요. 자, 내부적으로 하니까 1521이 맞습니다. 지금 내부에 들어와 있죠. 자, 지금 보면 오류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는데 아마도 자, 이 친구가 접속 권한이 없어서 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자, 근데 아마 저기 지금 이 친구 복사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 복사해서 복붙은 먹힌다. 그쵸? 자, 이게 지금 다른 오류인 것 같아요. 다른 오류. 저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오류가 뭐냐면 접속 권한이 없음이었는데 자꾸 지금 접속을 못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앞에다가 로컬호스트 앞에다가 슬러시를 2개 한번 줘볼게요. 슬러시 요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로컬 호스트를 하고 151 하고 그 다음에 xe bd1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요건 일단은 아마 접속을 권한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접속 권한을 주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안 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접속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옆쪽에 다른 오류가 조금 떠가지고 계속 했던 거고요. 자, 오류가 뜨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접속 권한을 줄 건데 제가 이제 롤 권한을 줘버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접속 권한인 그런트예요. 이거 참고로 지금 제가 로그인한 유저가 권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 관계가 있다. 자, 우리가 로그인을 예를 들어 시스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지금 테스트 유저를 만들고 있죠. C# 테스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시스템에 소속돼 있는 친구예요. 소속돼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한테 권한을 줄 건데 접속 권한을 주면 누가 준 거예요? 시스템이 준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가 계정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친구의 하위에 소속돼 있는 계정이 돼요. 그래서 서로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서로 권한을 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계정을 만듭니다. 자, 일단은 그거는 지나가도록 하고 자, 우리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접속 권한을 줄 건데 커넥트 이렇게 할게요. 커넥트. 자, 이게 접속 권한이고요. 자, 누구한테 to C 샵샵 테스트 유저가 되겠죠. 지금 not connected라고 뜨는데 제가 접속을 하려다가 계속 문제가 생겼나? 자, 여기 나갔다가 다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exit SQL 플러스 시스템 오라클이었죠? 에즈시스 DBA를 안 줬나? 자, 에즈시스 DBA까지 해볼게요. 자, 접속을 했고요.
자, 그리고 권한을 한번 줘볼게요. 그죠? 그런트 뭐를 커넥트를 누구한테? to 테스트 죄송해요. C 샵샵 테스트 유저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면 됐죠, 그쵸? 아까 접속을 실패하는 바람에 된 거고요. 자, 이번에 한번 진짜 접속이 되나 볼게요. 자, 어떻게? 커넥트 C 샵샵 테스트 유저의 1, 2, 3, 4. 자, 뒤쪽에 옵션 안 줘볼게요. 안 줘볼게요. 짠,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떴던 오류는 다 뭐예요? 접속 권한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만들고 접속을 해봤고요. 자,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접속 계정. 자, 이번에는 나갔다가 한번 접속도 해볼게요. 어떻게? 자, exit. 자, 클리어. 자, 지금 접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SQL 플러스. 자, 이번에는 누구로? C 샵샵으로. 테스트 언더스코어 유저 1, 2, 3, 4. 자, 이 친구는 DBA로 못해요. DBA가 아니니까. 짠! 들어와졌죠. 들어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정을 만들고 접속 권한을 주고 접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계속 C# 하고 있는데 이 계정은 필요가 없어요. 이 계정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나가고 exit 자, 이번에는 PDB. 자, PDB로 접속해서 PDB 유저를 만들 거예요. PDB 유저. 관리자 권한 유저가 아니라 PDB 유저. 자, 그래서 자, 다시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좀 할게요. 자, SQL 플러스에 자, 시스템인데 오라클인데 as sys dba예요. 자, as sys dba. 자, 근데 이제 접속할 때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자, 옵션. 아이고, 괜찮으세요?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뭐라고 줄 수 있냐? 아까 컨에서 줬던 것처럼 골뱅이에 로컬 호스트에 접속할 건데, 자, 1521에 접속을 할 건데,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자동으로 생기는 건데, 자, 자동으로 우리가 로컬호스트 1521에 접속하는 건데, 자, 여기다가 뭘 주고 싶은 거냐? XEPD TDB1 여기다가 접속하겠다.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접속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잊어버렸어. 쓰는 걸 잊어버렸어. 자,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접속해서 바꾸시면 돼요. 접속해서 자, 다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접속해서 바꿀 거니까. 자, 지금은 CDB래요.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show con name. 자, 그러면 이렇게 CDB다 이렇게 뜨죠. 자, 바꿀 거예요. PDB로 alter 바꾸겠다. 자, alter라고 쓰면 다 바꾸는 거예요. alter는 다 바꾸는 거예요. alter를 잘못 썼다 했죠? alter ALTER 세션을 바꿀 거예요. 세션. 너무 밑에 있어서 보기가 좀 힘든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set 컨테이너를 바꾸겠다. 누구를? XEPDB1으로. 그죠? 자, 그래서 접속하자마자 PDB1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접속하고 바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미콜론 찍고 엔터.
자, 그리고 볼게요. show con name. 그러면 pdb1 이렇게 뜨죠? pdb1. 자, pdb1 떴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계정. 이번엔 C#이 붙나 안 붙나 볼게요. create user. 자, 누구를? 자, 똑같이 이번에는 테스트 유저인데, 자, C#이 없어야죠. 테스트 유저인데, 그죠? 비밀번호가 identified by 비밀번호가 1, 2, 3, 4인 것. 자, 세미콜론 찍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 만드실 때 옵션을 주라고 했어야죠. 테이블 스페이스 주고, 그 다음에, 임시 테이블 주고, 그 다음에, 임시 저장 공간 주고, 근데 그건 좀 이따 하고, 그쵸? 좀 이따 하고. 자, 이 친구한테 이제, 접속할 권한을 줘볼게요. 어떻게? 그런트예요. 자, 그런트. 누구를? 커넥션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테스트, 죄송해요. to 테스트 유저한테. 자, 이제 접속이 되나 볼게요. 자, connect 누구를? 테스트 유저를 1, 2, 3, 4로 접속하겠다.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러네. connect. 자, 아마도. 자, 이 친구가 PDB 유저이기 때문에 PDB로 접속해야 된다는 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 자, 유저인데, 1, 2, 3, 4인데, 자, 똑같이 로컬 호스트에, 1호, 2일에, xe, 자, pdb1. 이 되겠죠. pdb1. 자,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면, 될 거예요. 그쵸?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pdb1. 안 되네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로컬호스트를 잘못 썼다.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고, 이제 쉴게요. 커넥트에, 테스트 유저인데, 1, 2, 3, 4인데, 로컬 호스트인데, 그쵸? 1호 2일인데, xe, bdb1이다. 그죠? 자, 왜, 이유가 뭐다? 아까 pdb에서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접속하면 어디다가 들어간다? cdb에 들어가는 거죠. cdb. 그래서 어떻게 해요? pdb로 들어오겠다. 그때 접속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테이블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없어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우리가 지금 해본 거는, 계정 만들고, PDB가 뭐고, PDB에 접속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35분까지 쉬었다 와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고, 데이터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네. 잠시만요.